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네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저도 정말 제 흑역사 사진이라 이걸 올릴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때 피부가 정말 심각하게 뒤집어져서 인생이 암흑기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피부를 건강하게 되살리는 저만의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지금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생 중이신 분들한테는 저의 경험담이 큰 시행착오 없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싹 사라지고 빨리 공유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한 2, 3년 전이었죠. 그때 주변에서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고 말할 정도로 피부가 정말 심각하게 안 좋아졌었어요. 이 피부를 돌이키려고 정말 압구정에 좋다는 피부과를 막 찾아다니면서 비싼 막 그런 시술 있잖아요. 여드름 치료나 그 피부과에서 권해주시는 화장품, 이런 비싼 화장품들로 막 관리를 했었는데, 그럴수록 더 피부가 안 좋아지고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피부는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던 찰나에 어느 날 문득 이게 근본을 다스려야겠구나. 피부가 왜 아픈지 원인을 찾지 않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겉에서만 피부를 관리하니까 이게 좋아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게 식습관 갈아엎기였어요. 밀가루 끊기. 그냥 밀가루 안 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그날 바로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이게 뭔가를 끊으려면 이렇게 서서히 끊는 것보다 확 끊어버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동의하는 바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식습관이 한창 일을 많이 할 때라서 그때 제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뭐 한 8시, 9시 사이에 아침 먹을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었거든요. 일찍 시작하기 전에. 그때 정말 그냥 커피랑 빵 같은 거, 머핀 같은 걸로 이렇게 떼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아예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일을 했어서. 그래서 계속 공복이다가 퇴근하고 한 8시, 저녁 8시? 그쯤에 집에 오면 요리할 힘도 없고 이제 배는 너무 고프고, 그러니까 배달 음식 시켜서 막 폭식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공복이 긴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식으로 막 폭식을 하고, 그게 제가 봤을 땐 서서히 제 이 위와 장을 망가뜨리게 된 식습관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쨌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아침에 먹은 게 사과랑 당근이에요. 사과랑 당근이야 뭐 자르는 건 얼마 안 걸리니까 아침에 그렇게 사과랑 당근을 챙겨서 먹거나, 아니면 뭐 오곡밥, 현미밥 이런 거랑 양배추랑 계란 같은 거 한꺼번에 그냥 부어서 볶음밥 하면 되게 쉽거든요. 굴소스 조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아침에 그렇게 볶음밥 만들어서 가고, 그리고 중간중간 일할 때 제가 정말 뭐 먹을 시간도 없긴 했었는데, 워낙 제가 좀 긴장하고 일을 하는 편이라 왜 긴장하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식욕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안 먹었어요, 제가. 근데 정말 장시간 공복이 몸에 안 좋더라고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쪄가지고 그냥 정말 이렇게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게 과자 크기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싸가지고 다녔어요. 일할 때 정말 생각이 안 들어도 무조건 조금씩 먹고, 사실 저녁은 뭐 특별히 제가 뭐 식단을 한 게 없고 그냥 너무 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고 똑같이 밀가루랑 가공 음식 들어간 거 먹지 않고 건강한 정말 자연의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계속 이 루틴을 유지하다 보면 한 일주일 차 때쯤에는 속이 편해져요. 속이 먼저 편해지고, 그 다음 한 2주 정도 됐을 때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초 화장품을 정말 극소량 사용했어요. 제가 원래는 피부가 좀 건성인 편이라 피지오겔 크림이, 보습 크림이 정말 좋잖아요. 악건성인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 피지오겔 크림만 거의 한 7년을 넘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뒤집어지면 뒤집어질수록 보습 크림을 정말 더 많이 펴발랐어요. 근데 문득 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품을 아무리 많이 발라봤자 피부는 그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어서 이걸 다 흡수하지도 못한다. 많이 바른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지나치게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능력이 없어져요.
결국에는 나중에 피부가 제품이 없으면 스스로 재생하는 그런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뒤늦게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는지 정말 무릎을 탁 쳤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화학 제품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은 아예 다 그냥 버려버렸고요. 그때 제가 썼던 화장품이 그 마몽드의 캐모마일 토너라고 있어요. 그게 그 토너에 전 성분이 6가지 성분밖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순하디 순한 토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피부 뒤집어졌을 때는 그 토너만 썼었고, 피부가 좀 좋아진 뒤로는 약간의 점성이 있는 토너 있잖아요. 그걸로 바꾸기는 했어요. 그리고 앰플 있잖아요. 그 보습크림 안 바르고 앰플을 발랐는데, 앰플도 어떻게 썼냐면 딱 이 손가락 한마디에 콩알만큼 짜가지고 이거를 얇게 피부에 펴발라서 톡톡톡 두들겨서 정말 얇게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발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 1, 2주 동안은 피부가 정말 많이 땡겨요.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2, 3주 차쯤 되니까 정말 피부가 속에서부터 좀 촉촉해지더라고요. 이건 정말 제가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뭔가 내 피부가 스스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안도 정말 빡빡 씻으시면 안 돼요. 이게 깨끗하게 씻는 거랑 빡빡 씻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빡빡 씻기 세안의 팬이었어요. 매일매일 정말 이중 세안은 물론이고 솜으로 닥토도 매일매일 하고 정말 얼굴이 뽀독뽀독해질 때까지 씻었는데 그게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안할 때 무조건 약산성 폼 클렌징만 썼고요. 또 세안할 때도 손을 피부에 밀착시키지 않고 약간 이 사이에 물벽이 있다는 느낌으로 정말 살살살살 롤링하면서 문지르면서 살짝 톡톡톡톡톡 이렇게 씻어줬어요. 절대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세안법을 바꾸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안은 미온수로 3분 내로 끝냈습니다. 세안을 하려면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랬던 샵에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화장을 좀 안 했죠. 네, 정말 최대한 조금 컨실러만 톡톡톡톡 가릴 수 있는 곳만 가리고, 그때 제가 아마 앞머리를 잘랐을 거예요. 이거 여드름을 가리려고. 그리고 또 다행이었던 게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의 이 요것은 조금 보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화장을 좀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조금 보기가 좀 그렇더라도. 이 외에도 또 중요한 게 거울 보지 않기, 그리고 거울 가까이서 보지 않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일단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어쩔 수 없이 보면 볼수록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정말 내 의지와 다르게 계속 손으로 건드리게 되고 그래요. 이 손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거울 보실 때도 조금 환한 곳에서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집에서 거울 볼 때 정말 불을 안 켰어요. 네, 불을 안 켜고 좀 어두운 상태에서 약간 그 시야가 희끗희끗한, 희끗끄무리한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게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제가 거울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정말 중요하고, 저는 약간 피부를 안 보니까 안 만지게 되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피부관리 키포인트가 딱 식습관 갈아엎기, 그리고 기초 화장품 극소량 사용하기, 이거 2개밖에 없거든요. 이 2가지 방법은 돈이 전혀 들지 않고 내가 마음 먹고자 하면 바로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관리법인데, 피부가 한 번에 확 좋아진다기보다 내 몸 속부터 관리를 해서 서서히 피부도 좋아지게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관리법인 거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좀 루틴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신기했던 게 피부과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피부과마다 나름 정말 좋다고 소문이 난 피부과에 갔었는데, 왜 제 피부가 뒤집어졌는지는 뭔가 그렇게 궁금해 하신다거나 원인을 같이 알려고 한다는 느낌은 없었고, 뭐 진료 한 10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여드름 패키지, 그리고 뭐 화장품 관리해야 되니까 화장품 권유, 심지어 토닝 레이저까지 저는 권유를 받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 피부에 정말 안 좋은 시술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모든 피부과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정말 좋은 피부과도 많죠. 제가 다만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피부가 지금 막 꿀피부 같고 막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뾰루지가 간간이 나고 얼굴에 뭐 잡티도 많고 피부가 막 좋다고
할 순 없거든요. 그치만 더 이상 이제 피부가 아프진 않아요.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의 경험담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